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요원하다 그랬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민주주의 요원하다는 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는 다 평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 다 똑같잖아. 평등하다 그러면. 근데 우리 사회는 뭐냐면은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계모임에 갔어. 응? 계모임에 딱 갔어. 계모임에 가면은 선후배 관계가 있어. 저기 현수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동창회 갔단 말이야.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 가잖아요. 그럼 거기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직장에 나가도 선후배 관계가 있어. 집안에 가도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맘먹을 수 없죠. 저기 만약에 제가 제 현수하고 나하고 둘이서 어떤 모임에 나갔어요. 그럼 나는 쟤한테 현수한테 현수야 이리 와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수는 저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말 못하죠.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왜 못해요? 유럽 같으면 할 수 있잖아. 에이 미스터 신 이렇게 할 수 있지. 에이 미스터 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못한단 말이야. 자식이 말해 사가지 올게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그랬죠. 서양의 대학에서는 학을 가르친다고. 근데 동양에서 뭘 가르쳐요? 윤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 여기 명윤. 그게 어려운 거네. 그 윤을 가르치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직장에 나가도 직장 안에는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 똑같죠. 총업원이잖아. 노조를 만들었어. 노조를 만들어도 그 안에서도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서열은 어디서 왔어요? 가족제도에서 온 거야. 그 가족제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존자. 자기보다 20세 이상으로서 아버지 확률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깍듯하게 이해를 갖춰야 돼요. 어? 자기보다 10살 이상으로서 형의 확률에 있는 사람. 적장자. 자기와 연상. 여기 있죠. 응? 이거 안 보이시나? 이거. 예. 자기와 연상 연하로 10세 미만인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10세 이하인 자. 소자.
20세 이하인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세 이상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로서 존칭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아, 평등한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은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탔어. 아니, 홍성역에서 서울로 나 입석이거든요. 그래서 장항선 기차를 딱 탔는데 좌석이 딱 하나 있어. 70 먹은 노인네, 75세 된 노인네하고 여고생하고 둘이 옥신각신 한다 그랬죠. 노인이는 뭐라 그러냐면 장유유서를 얘기하면서 지가 앉겠다 그러고, 여고생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레이디 퍼스트라고 그러면서 지가 앉으려고 그래. 이거 누가 앉아야 돼? 먼저 앉는 사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무슨 막 사는 건가. 민주주의 사회는 대화와 타협, 원칙을 정해야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서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올라갈 때 세정거장은 노인네가 앉아가고 세정거장은 또 여고생이 앉아가고, 그럼 누가 먼저 앉아갈 거냐? 그것도 또 정해야 되지. 누가 먼저 앉아갈 거예요? 여학생이 먼저 앉을 거야? 노인네가 앉아가질 거야?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돼. 즉 자기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사회는 존중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격다짐 몇 개 없는 거야. 툭하면 싸움 나고 갈등하고. 왜? 이것 때문에. 이게 향약이야. 이거 예속상교라는 게 향약이라니까. 이런 세계에서 한 사람들은 안 돼.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노인네한테 자리를 왜 안 보여야 돼? 그치, 젊은이들 힘들어. 왜 안 보여야 돼? 뭐 우리가 배우기에는 장유유서. 아니, 그거 배운 거는 이상한 나라에서 배우셨으니까. 사람이니까 존경을 해야 돼서. 이 사람인데 왜 존경을 해? 나보다 나이가 많아. 왜 존경해? 나이 많은 게 무슨 뭐 특권이에요? 그렇죠. 왜- 근데도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런 얘기를 맞아야 돼. 나이 먹은 게 무슨 유세라고. 젊은이도 힘들어서 앉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꼭 자리를 양보할 때 왜 하필 꼭 젊은이들 옆에 가서 죽겠다는 식용을 하냐고. 젊은이도 앉을 권리가 있는데. 자, 그렇지. 그런 문제를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말하진 않았지만 서열화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것 속에 서열화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하고 저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는 주어가 있고 상어가 있고 중어가 있고 하어가 있어요. 지주가 있고 지주 겸 자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자작 겸 소작이 있고 소작이 있다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는데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통용될 수 있는 거 유비가 되죠. 유교적 풍습하고 유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로 동양 사회에서 혈연 관계, 효제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게 없어. 왜 없냐? 유럽은 다 똑같으니까. 유럽에서는 노인네든 뭐 젊은이든 먼저 아는 놈이 임자야. 그죠? 꼭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 먼저 아는 놈이 임자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왜 그러죠? 서열화가 돼 있거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왜?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식당에 앉을 때도 항상 눈치를 보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밥 먹을 때 서양 애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자, 먹읍시다. 그럼 배고프면 빨리 먹잖아. 우리는 안 그렇죠. 어른이 들어야 되고 어른이 내려놔야 되고 이렇게 항상 눈치를 본다고.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서열화가 어디서 나왔냐? 그게 가족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족제도가 확장된 게 국가야. 그걸 의지의 가족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해체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가족제도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노인들한테 무조건 자리 양보해야 된다는 것은 왜? 가족제도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래서 오늘날의 대혼란은 어디서 왔느냐? 그 가족제도가 무너져서 온 거예요. 지금 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냐면은 그 가족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극기복례 위인이라 그러잖아. 극기복례. 이 예라는 게 뭐예요? 예라는 게
가족제도로 가는 거야. 얘의 골자가 뭐죠? 효제예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어른 공경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공자가 한 얘기라 그러는데 공자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당시의 습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효화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회는 서열화되겠죠. 서열화되면 어떻게 돼? 자유가 없지. 예?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회 발전이 막히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적 사회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기 이해되세요? 간호사 선생님? 아니 간호사 준 간호사 선생님? 이해되시죠? 아니요. 아니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서 왜 이게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이유 있죠? 개성이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남의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는 다 평등한 것 같은데 평등한 것 속에서도 서열화가 돼 있어요. 오륜 때문에 여기 명륜당 아니에요. 눈.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눈을 배우는 거야.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으면 뭐해? 사람이 안 되면 소용없다 그러잖아. 그럼 무슨 상관 있어? 그거하고. 사람 되는 거에 뭐예요? 사람 되는 게 뭐죠? 그 서열을 잘 지키는 거예요. 평등한 사람 속에서 서열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효와제를 강조하고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효와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개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근대 사회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효화제를 행하는 것을 바르게 사는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효화제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왜? 아직 우리는 서양처럼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효화제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효화제를 무조건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여기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걸 선호하세요? 바르게 사는 걸 원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서열화를 부정해버리면 돼요. 그 서열화를 부정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양하고 늑대와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양하고 늑대. 그냥 무차별적이고 돼버리는 거야. 무차별적이면은 너는 너고 너는 나야. 너하고 나를 규제하는 거는 유일한 건 뭐냐?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자꾸 그거는 선생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 않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없어. 아니 일반화가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이 다 그런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하고 안 대부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법대로 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말하는 아니 거 친구분하고 둘이서 네. 저기 뒤에 있는 아까 분이 이제 친구라 그러셨는데 친구하고 둘이 대화하다가 수틀리면은 야 법대로 해 그래요? 그럽니까? 에이, 그건 친구하고는 아니고 아니 무슨 대부분이라며 대부분 다 한 거지 해야 뭐. 될 사람들이 아니 있는 거지. 법대로 해가 아니라 너는 네가 할게 가 나는 내가 할게 갈 테니까 처음에 이렇게 각자의 되는 거지. 개성이 있으니까 생각이 아니 어떻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서로 같이 가야지. 찍어도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리면 서로 조정을 해야지. 같이 가서 너 아니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 뭐 먹을래? 난 짜장면 아니 뭘 먹을 때도 말이지 한식 먹을까 중식 먹을까 그러면 너는 저기 가서 먹고 난 여기서 먹고 우리 만나? 이렇게 해요? 에이, 서로 합의를 보잖아. 다른 야, 선에서 합의는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찬가지야.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글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그런 게 아까 조금 전에 그랬었잖아.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음식 먹을 때 야, 네가 먹은 건 네가 계산해. 이래요? 아, 내가 낼게. 막 그러잖아. 나는 밥 먹을 때 항상 그래 사람들이 아 내가 낼게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럴까?
그래 그럼 너는 사줘서 기분 좋고 나는 얻어 먹어서 기분 좋고 야 그건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난 안 내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 야 너는 네 건 네가 내 난 내 건 내가 낼게 이렇게 해요? 요즘 젊은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저기 이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얘기해갖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먹을 때 난 치킨버거 넌 새우버거 이건 가능하지. 당연히 더치페이 하죠. 근데 된장찌개 먹을 때는 어떻게 돼? 된장찌개 둘이 먹고서 생선 튀김을 하나 시켜서 같이 먹는데 야 그럼 반반씩 내자 이건 할 수는 있어. 그럼 반반씩 먹으면 생선을 정확하게 반을 짜서 먹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왜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합리적인 건데. 반반씩 낸다 그래서 그 손해잖아. 에이 그 정도는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가짜네 가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먹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더치페이라 그러면 반반씩 딱 잘라서 그러면 가운데 벽을 딱 쳐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 논리예요. 나는 억지 논리 한 적 없어. 합리적인 거죠. 더치페이 한다면서요. 근데 손해잖아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말 잘하는 사람한테 지는 것 같아요. 나도 억지 말리는 거 같아 지금. 아니 똑같이 10,000원씩을 냈는데 10,000원씩 냈으면은 반반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 양껏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왜 내가 10,000원을 먹는 왜 거지. 내? 남자하고 여자하고 먹으면 체력이 들리면 자기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치페이라는 개념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들어갔어. 예? 더치페이 할 때 그러면은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게 더치페이입니까? 내 거는 내가 아니잖아. 내고 네 거는 네가 내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시켜 둘이 같이 먹는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같이 비위생적이니까 먹고. 각자 먹어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박사님 그거인 거예요. 저희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비위생적인 아니 김치찌개는 2인분을 먹어야 돼. 된장찌개 1인분은 되는데 2인분을 시켜서 먹는데 그러면은 이러면 안 해줘. 둘이 먹는데 안 되면은 여학생 그러면 2만 원이야. 그러면 여자애가 나는 위가 작으니까 나는 6,000원만 냈고 네가 14,000원 내 이렇게 해요? 아니죠. 그런 거 하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더치페이를 요즘에는 하면 그렇네요. 아 그런 해요? 근데 10,000원씩 내는 건 아니잖아. 아 맞아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에는- 같이 마시는 먹는데 너는 술을 마시고 나는 안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네가 사회에 너는 내가 왜 술값을 해? 하냐고. 네. 그런 식으로 따진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논리를 따지자면 그렇게 불평등한 거 있잖아요. 불평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야박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건 몇 푼 된다고 그러냐? 같이 그냥 묻어가자 이렇게 해서 회비를 낼 때 얼마씩 내요? 똑같이. 왜 똑같이 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니 해비는 당연히 똑같이 내야지. 아니 근데 똑같이 내는데 나이 먹는 놈은 왜 대우를 받아? 나이 먹었어. 아니 동네에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를 하는데 1인당 회비를 내는데 10,000원씩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상석에 앉고 나이 적은 놈은 일하잖아. 아니 두 분이 만약에 가셨어. 반상회를 이렇게 여기서 5분이 반상회를 해. 그러면 반상회 할 때 회비를 낼 거 아니야. 10,000원씩 냈어. 50,000원이 됐어. 그럼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되면은 숟가락 얹어놓고 젓가락 얹어놓고 하는 사람 누가 해요? 좀 젊은 여- 놈이야지. 젊은 사람 왜 하냐고. 똑같이 돈 내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CEO 모임을 갔는데 우리 회사 매출액이 1년에 1,000억이야. 우리 회사 매출액이 1년에 1,000억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매출액이 1년에 200억밖에 안 돼. 그러면 CEO 모임 갔을 때 그놈이 나한테 존경회를 표시해야 되잖아. 많이 우리 회사가 더 크니까. 속으로 존경은 하지. 근데 걔는 나이가 나보다 많다는 이유로 나한테 공정을 강요하는 거야. 이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 서양은 CEO면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향교 보실래요? 향교에서 장이분들이 모이셔. 장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속전 같은 걸 합니다. 분향회를 해.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이들이 모여서 천막도 치고 다 했다고. 근데 노인네들은 가만히 있고 젊은 놈들만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똑같은 장인데. 노인도 같이 다 들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자기 뒤에 가서 있고. 젊은 놈들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이 돈을 냈는데. 그 비합리적인 거지. 공간이 좀 있긴 해서 그래서 안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그런 누구 놀고 안 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말씀인데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을 보세요. 직장도 그렇죠. 어느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야. 다 똑같이 하는데 직장에서 야외에 갔어. 야외에 갔는데 네, 야외 이게 똑같이 야외에 갔어요. 야외에 갔는데 상사는 좀 저쪽에 앉아 있고 어린 놈들만 일을 시킨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게 박사님이 말하시는 서열이겠죠. 그게 뭐냐면 그 서열 문화가 어디서 생기느냐? 가족제도에서 나왔던 효와 제가 확장된 거예요, 사회 속으로. 어쨌든 그 효화제 확장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똑같이 회비를 냈어도 어쨌든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우리는 그걸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만 그렇게 박사님 우리 사회하고 중국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런 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사회가 평등했단 말이에요. 노예면 노예, 농노면 농내. 그 안에 서열이 없어. 똑같았다고. 지금도 걔네들은 근대 사회에 서열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이. 서열이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 능력이 있는 놈은 주인이 되고 능력 없는 놈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만 사회가 좋아진다. 그래서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해당하는 뭘 준단 말이에요. 혜택을 줘. 그게 복지제도야. 걔네들은.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만 그렇게 해줄 뿐이라고. 서양 애들은. 근데 동양 사회는 이게 아니잖아. 동양은 그렇지가 않고 자체적으로 이미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문제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는 영주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 있어? 경자 유전이야. 그리고 정부에서도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갖게끔 권장을 해요. 왜 권장을 하느냐? 한쪽에서는 대지주가 있고 한쪽에는 소작이 있잖아. 그 가운데 자연민을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왜 하려고 그러죠? 이 지주와 전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얘네가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인해서 생산력이 증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평등한 가운데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등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한 걸 제공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해. 근데 논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가족제도에 불평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열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가족이 기체라니까. 우리 주위에 다 돌려보세요. 직장에 가도 서열이 존재하고 학교에 가도 서열이 존재하고 선후배 관계 다 있잖아. 아니 후배가 선배한테 왜 고개 숙여야 돼? 간호사들 같으면 태움 같은 게 있대. 그 무슨 개지랄하는 거야? 미친 것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신입생 들어간다고 냉면 끓여다 소주 타가지고 먹여. 안 먹으면 나쁜 놈이라고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군대에서 왜 빠따치냐고. 서양의 군대는 병장은 지휘관, 병장 있죠? 서전 밑에가 스페셜리스트라든가 뭐 PFC라든가 프라이빗이나 걔네 똑같단 말이에요. 2등병, 1등병, 상등병은 똑같은 거야. 물론 상등병도 이제 명령문을 가진 코포럴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등병, 1등 또 현수 군대 갔다 왔지. 2등병이 1등병한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저 터지지. 밤새 그러고. 왜? 쫄병 사이에 계급이 어딨어. 하루만 먼저 와도 내가 인마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 이게 왜냐면 그 서열 문화라는 게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없애야 되는 거야. 가정 내에서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요새는 부부 사이에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재산을 해더라도 요새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잖아. 그리고 여성이 요새는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랬어. 야, 네가 일해? 내가 돈 벌어왔잖아. 너는 내가 벌어온 거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하잖아. 이혼할 때도 내쫓아버리죠. 요즘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 남자가 벌어오는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야.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아내가 서비스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안락도 해주고 하다못해 어떤 뭐 섹스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성적인 것도 모두 다. 아이를 키우는 거. 그 종합적 비용이 그 남편의 월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야, 너 임마 네 월급이 네가 일하는 대가야? 내가 집에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네가 벌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세상이 다 변화가 됐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이 이제 남자들이 죽을 맛이게 되는데 요새는 또 뭐 젠더 문제도 있고 뭐 사실은 그 여성부 같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남녀 역차별하는 거잖아. 요새는 그것도 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놈은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막 그러죠. 그건 얘기가 다른 얘기지. 빼고 지금은 많이 운동하는 여자는 군대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잘 모르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존경하는 것을 자꾸 애 낳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그렇거든요. 여성이 남성보다도 남성이 갖지 못한 최고의 그 권리가 뭐냐? 그게 임신 출산이에요. 여성이 갖고 있는 최고거든. 엄마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가 애 낳는 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냐? 엄마일 때란 말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출산할 때. 근데 요즘에 출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잘못, 페미니즘 같은 것도 실질과 이 명분이 좀 형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레이디 퍼스트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게요? 출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서도 임산부들한테는 아주 그 프레그넌트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대우가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프레그넌트 그 사람들은 출산을 하면은 세금이 나온다고. 걔는 철저하게 경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임산부를 존경하는 이유가 왜 존경하는? 임산부를 왜 돌봐야 돼요? 그 사람 불편해서? 임산부를 우리가 보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출산을 하면 아이가 늘어나고 그 인구는 국가에 도움이 돼. 그래서 존경하는 거야. 근데 무슨 뭐 임산부를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 이유가 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을 왜 존경해야 돼? 노인의 경험? 지금 과학이 대신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사회에서 혈연적인 것이 많아졌느냐, 혈연이 그렇게 중시됐느냐, 왜 효와 제가 유행하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다고.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그 보나파르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폴레옹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니 뭐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건 뺀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자학이라는 게 왜 유행을 하게 됐느냐? 주자학은 바로 그 자연농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중국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게 왜 그랬냐면은 불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교는 그냥 평등이군요. 다 무차별적 평등이에요.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만에 그 얘기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다 평등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불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세상은 다 평등한 거예요. 심지어는 생사도 이래야. 삶과 죽음도 똑같은 거야. 시작과 마침도 똑같은 거고 세상에 불평등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데 인간이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평등성을 주장하는 거는 서열을 추구하는 아시아 사회에는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잖아. 그러니까 불교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사상외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송나라 때 와가지고 불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때까지는 노예제적인 그런 그 상황이 됐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서부터 자영민이 존재하고 사회가 신분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분제에 알맞는 그 사상 이데올로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자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게 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주자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에 와서 이제 그 남녀 그 가족 내 불평등 자체가 이제 사라져가잖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지금 부모 관계는 아직도 있네. 형하고 동생이 서로 맞먹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재산 문제 갖고 서로 싸우고. 이게 주자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자가 이게 그 재산 문제도요 다 그런 걸 합니다. 이게 이제 하여간 이게 재산 문제 있잖아요. 재산 문제에서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재산을 따로 하면 안 돼. 형제들도 재산을 따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그 토대가 무너지니까 주자학 자체가 지금 사라지는 거고, 주자학 자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는 완전히 그 주자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사회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발전의 한 계기가 되는 거죠. 발전의 계기.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자학 같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런 주자학 같은 경우는 바르게 사는 것이 일단 우선이에요. 유학사상은 원래 생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즉 행복을 추구, 행복은 쾌락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자라든가 뭐 아까 했던 지상 김복환 선생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쾌락을 쫓게 되는 거예요. 너도 쾌락, 다 쾌락을 쫓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쫓게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사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조정해 줄 사람이 뭐냐면 하느님인데 하느님도 없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아까 이걸 했어요. 이거 우리 사회에서 혈연유대가 유난히 강고한, 우리 사회에서 혈연유대가 유난히 강고한 이유가 뭐냐? 공동체 편성원리를 혈연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이걸 고민해가지고 이 이유를 내가 못 찾았어요. 이유를 못 찾았다가 그저께가 이거 찾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우리에서는 사회가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는 평등하고.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에서는 혈연유대가 존재하지 않아도 돼. 근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혈연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못 찾았는데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어떤 놈이 얘기한 놈이 있는 거예요. 놈이 아니라 얘기한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요거를 이분이 한 200자 정도 썼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런 거래. 그래서 사회가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노벨상 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참. 근데 그거는 증명은 못했어요. 나는 이제 증명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한 내년 정도에 이제 책으로 써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효제라든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됐는지,
그걸 찾아야 돼. 유럽은 그게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한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현실 문제도 바꿀 수가 있지. 노동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노동이 뭐야? 나의 생각을 자연물에다가 투하시켜서 자연을 개조하는 거네. 인간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개조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낙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우리 동양 사회가 서양 애들한테 먹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서양의 사회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는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사회 형태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신 앞에 평등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신 앞에,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에요. 법 앞에 불평등하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이, 또 장과 유가 평등해요? 평등하지만 그 속엔 서열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 앞에 평등이란 말을 쓰질 못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 가치의 현대화와 좀 관련이 되고, 현대 사회에서 유교, 즉 혈연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여건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했을 때, 거기서 상사와 우리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친근하게 될 수 있잖아요. 형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사님 하다가도 이사님, 제가 앞으로 이사님을 제가 형님이라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바로 정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근대 사회로의 진행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내가 내 할 도리를 잘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 할 도리를 잘하면 된다. 스토아주의자들처럼, 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난 내 할 도리 한다. 그게 일본 애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참된 성찰 중시하거든요. 그거를 일본 말로 마코토라 그러죠. 근데 일본 애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달라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또 연구를 해봐야죠. 저는 이제 그건 제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보게 되는 거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가 어떻다, 뭐 자기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또 저 뒤에 또 계시는 또 뭐 간호사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분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을 해면 그렇게 결론을 자, 그럼 제 얘기 여기서 됐고요. 이제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반론도 좋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해됐죠? 우리 사회가 왜 혈연적인 게 강조가 되는지 이해돼요? 조금은 됐습니까? 다 이해하면 안 되지. 그럼 또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네. 그 혈연 관계가 없어지면 네. 우리도 처럼 되죠. 네,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럼 되죠. 근데 되는데 문제는 삭막한 사회가 되지.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그런 사회에서는 하면은 게임의 룰을 중시해야 돼요. 게임의 룰을 중시. 요번에 그 주가 조작 같은 거는 게임의 룰을 중시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게임의 룰을 중시해요? 여기 5명이 있는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쟤를 만약에 취업을 시킨다. 근데 쟤가 나하고 친해질 관계야. 그럼 어떻게 돼? 가산점 더 주잖아. 가산점 더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속도로 놀 때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무슨 도로 놀 때도 장모님 쪽으로 더 많이 놔주지. 그게 어쨌든 혈연 그게 철학의 정색인 거야. 벗어날 수가 없네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남한테 해줘? 장모님한테 잘해주는 게 낫지. 그럼 그래야지. 그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사회가 되겠냐고요. 그게 효제에서 나온 거고, 그게 불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문적으로 이를 증명한 사람이야.
저분은 현실 얘기하다가 이제 현실 하다가 진짜 비현실적인 현실을 사는 거지. 현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교 문화를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치페이를 하는 그 세대로 변했고 교육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애들이라고 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애들은 바뀌죠. 애들은 유교 문화를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아니, 어른이 딱 지나가면 어른 앞에서 그게 뭐야 인사드려야지. 안 하죠. 안 해요? 아니요. 당신 요즘은 뭐야 이러고 댐비잖아. 아니, 요즘은 쓸데없이 그러면 인사하면은 선생님은 저기 애들하고 가면은 어른 있으면 하이 그러면 어른 앞에서 담배 피고 막 그래요? 담배 안 피죠. 우리 담배를 왜 세대까지는 피워요? 그냥 안 그래. 끊고서 그러면 싸우고 자리에 딱 있으면 어른 앉지 말고 내가 앉을게 그래요? 안 그렇잖아. 우리 애들은요 지하철을 타도 노인이 오면은 자리 비켜줘요. 그걸 미풍양속이라고 번호하거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뭐라 그래 선생님이 얘야 사람답게 대라 사람답게 대라. 집에 가면 또 엄마 아빠가 사람답게 대라 사람답게 대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도 사람답게 대라 사람답게 대라.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는 거야. 다 세뇌. 세상이 다 내 적이구나. 세뇌를 당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거야. 요즘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안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사가지가 없는 집안이라 그러잖아. 다 인성교육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냥. 근데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지금 서울에서 서초 어디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바뀐다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바뀌어요. 인성교육을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걸 안 하잖아. 현수야, 너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노인네한테 야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영감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얘기를 해봐. 존댓말 다 사라져야 된다니까.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듣는 놈도요 기분 더럽게 나빠. 그런 얘기하면 나도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그 혓바닥에 특히 짧은 놈 있어. 내가 그 놈을 자식 뽑아가지고 그냥 가만 놔야 돼. 아니 여기도 그렇다니까. 야 아무한테나 와서 반말하는 놈도 있어. 좋아해 그거? 누구냐고 그런. 누구니? 현수야 너 그렇게 안 하지? 쟤는 아저씨 그렇게. 그 왜 싸가지고 없어? 합리적 인간인데. 근데 근대적 인간. 야, 야간에 현수야. 카메라 꺼. 끄고 얘기해. 그렇지. 끄고 얘기하자. 끄고 얘기해. 속이 턱 답답해 죽겠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고 그러셔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게 혈연 관계인데 핵심은 요거예요. 공동체 편생 원리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실질적 공평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장농이 있어야 돼. 자장농이 있음으로써 지주하고 소장농을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자학이라는 게 보나파르트, 즉 나폴레옹과 같은 사이비 정권인 것 같아 이게. 주자학은 사이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같으면 부르주아 철학에 입각해 있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트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이익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야.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의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걔네처럼 기반을 프롤레타리아에 서 있든가 부르주아에 서 있든가 해야 되는데 주자학 같은 경우는 자영농에 바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농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사입이라는 거지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 보나파르트가 뭐냐? 나폴레옹의 정권이 당시 프랑스에서 절대주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층이 있어요. 그 자영농민층. 거기에 바탕에서 이렇게 된 게 나폴레옹의 정권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입이기 때문에 언제도 무너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 대우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놈은 헤겔은 절대정신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나폴레옹은 돈키호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자학도 나는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자영민층이 다 사라지는 한
사회가 다 일반적으로 재편돼 버리게 되면 주자학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걸 했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더 다듬어서 다시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